오늘 주제가 계약 제도인데 네. 사무관님 개인적으로 네. 계약을 맺어보신 것 중에 가장 큰 거가 뭘까요? 역시나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겠지만 아파트 계약이 가장 컸던, 제 인생에서 가장 컸던 계약인 것 같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아주 큰 돈을 은행 가서 이제 계좌이체 하다 보니까 두근두근했고, 제 집이 생긴다는 생각에 되게 설렜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된 게 가장 큰 계약 제도인 것 같습니다. 삶을 가장 크게 많이 바꾸고 저를 아주 행복하게 해준 우리 남편님께 감사드립니다.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이번 주에는 달라지는 국가 계약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함께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실국 담당자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 김상엽 사무관입니다. 온대브리핑에 계약정책가 분이 출연하신 거는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국가 계약 제도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작게는 저희 사무실 비품에서, 크게는 대형 건물 공사처럼 정부가 필요한 물품, 공사 용역 등을 구매하는 시장을 공공조달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제도는 이러한 공공조달을 위한 주요 수단입니다. 지난 4월 19일 정부는 제6차 경제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서 총 22개의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온대브리핑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나온 보도자료를 챙겨보면서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공공조달 시장의 규모가 엄청 크더라고요. 예,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조달 시장의 규모는 184조 원, GDP 대비 약 9%에 이르고요. 입찰 참가 업체는 50만 3천 개에 이릅니다. GDP 대비 약 9%라고 하면 굉장히 큰데요. 우리 경제의 일정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조달 시장은 입찰 참가 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역시 21년 기준에 입찰 참가 업체의 약 96%, 수주액 기준으로는 64.6%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이 이번 국가계약제도 개편에 촉각을 기울이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개편을 했다는 건 아무래도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주요 발주기관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요 개편 추진 과제를 선정했는데요. 분야별로 살펴보자면은 첫째, 계약 대가의 적정성 제고, 둘째, 입찰 계약 절차 부담 완화, 셋째, 사업의 효율성과 유연성 제고, 넷째, 업체의 권익 보호 강화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종 공사 중단 위기 이런 기사들이 종종 눈에 띄던데 계약 당시보다 원자재 값이 높아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기업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을 해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역시 원대님 정확하십니다. 저희 이번 대책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현재는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 규격 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입찰일보다 15% 이상 변동되게 되면은 해당 자재의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 기준을 현행 공사비의 1% 초과해서 0.5% 초과로 개정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조달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이외에도 물품 용역 협상 계약 등의 낙찰 하한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데요. 특히 소방, 군, 경찰 등 고위험 직종의 안전장비 입찰 시에 적용되는 낙찰 하한율은 80%로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3에서 10억 원 규모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기타 공사에 적용되던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을 기존 약 87%에서 종합 전문공사 수준인 약 88%로 높여서 업종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소업체를 보호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는 낙찰 하한율이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요. 낙찰 하한율을 높였다는 게 어떤 의미이죠? 낙찰 하한율을 높이게 되면은 입찰 업체들이 나중에 낙찰을 받았을 때 더 높은 대가를 받을 수 있어서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소방, 군경 장비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품질의 장비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업들의 경영 여건에도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싼 것보다 사실 좋은 품질을 보장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낙찰 기업들의 대가를 적정하게 보장해주는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또 입찰에 참여하는 게 준비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절차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대책에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나요?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은 설계 건설 사업 관리를 아우르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의 경우에 각 사업 분야별로 일정 기준 금액을 넘으면은 입찰 참가자의 수행 능력, 입찰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서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종합심사제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 종합심사제의 기준 금액이 현실적으로 높아집니다. 현재 기본 설계 분야에 적용되던 기준 금액이 현행 15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으로, 실시 설계는 25억 이상에서 40억 원 이상으로, 건설 사업 관리는 2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이 크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입찰 비용 부담 등 문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발주기관의 설계서 등 입찰 관련 서류 교부 시점을 입찰 공고일로 당겨서 입찰업체가 서류를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입찰 관련 서류를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게재하게 해서 입찰업체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또한 종합심사제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게 받던 하도급 계획서를 낙찰 예정자만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해서 공사 입찰업체의 서류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네, 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책임지는 턴키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모두 기본 설계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탈락할 경우 설계 보상비를 받기까지 이전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들었거든요. 이에 대한 보상도 좀 빨라진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현재는 낙찰자가 최종 확정된 이후에 탈락자에게 설계 보상비를 지급하는데요. 앞으로는 실시 설계 적격자가 선정되면은 탈락자의 기본 설계 보상비를 지급키로 해서 현행보다 6개월 이상 지급 기한을 앞당길 계획입니다. 네, 사업 수행 과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 제도가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입찰 참여 업체들의 권익 강화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기업이 입찰 관련 규정 위반 시에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가능 사유를 현 9개에서 12개로 확대해서 입찰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발주 계약에도 국가 과징금 제도와 유사하게 입찰 참가 제한을 가름하는 제재금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계약 수준으로 이의신청 기관과 대상을 확대해서 제도의 형평성을 맞추고 입찰자의 권익을 높일 계획입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은 계약 예규 같은 법적인 부분이 개정되어야 시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예규 개정 사항은 19일 대책 발표 즉시 개정을 추진해서 올 상반기 중에 제도 개선을 마칠 예정이고요. 시행령은 하반기 내에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마련해서 가능하면 빨리 현장에서 변화된 제도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아주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온대브리핑에 출연해 주셔서 바뀐 내용을 공유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녹화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그동안 제가 다른 동료들이 촬영하는 것만 보다가 실제로 이렇게 당사자가 돼서 출연하게 되니까 되게 느낌이 색달랐던 것 같고 저희 대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져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살펴봤고 이번 주에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까지 기업들의 부담은 덜어드리고 경쟁력은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 방안들이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잊지 말고 온대브리핑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